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상단은 모두 빈손귀국하고 있습니다. 꽉 막힌 상태죠.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25%로 올리는 메시지를 미국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외에 당시 통상과 관련한 한두 분 외에는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정부가 모두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돼서 매우 부적절한 외교적 표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벤스 부통령과 한라인을 개설한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25% 메시지 이후에 그 이전에 원래 존재했던 우리 정부와 미국 간의 각종 연결선에 더해서 제가 새롭게 개설했던 벤스 부통령과의 연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지금 25%가 여전히 압박으로는 존재하지만 관보게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잘 진행되면 잘 풀릴 수도 있는, 그러나 물론 완전히 낙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25% 상황을 푸는 데 있어서 벤스 부통령과 만났던 것은 저는 유효하게 잘한 조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이례적으로 관세 폭탄,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25%로 다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이례적인 것입니다. 동맹국을 상대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신뢰가 동맹국을 상대로 이렇게 바닥이라고 한다는 봅니다. 것은 저희를 비판하시는 것입니까? 미국을 비판하시는 것입니까? 질문을 똑바로 들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미국을 비판하는 거겠습니까? 이해해야 지금 말귀를 못 답을 할 수 있기 알아들으십니까? 때문에 제가 여쭤본 예?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십니까? 제가 말귀를 알아듣기 어렵게 설명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왜 미국 정치권에서 반미 친중 정부라는 그런 소리가 공공연하게 들려옵니까? 미국 정치권에 어디에서 정확하게 반미 친중이라고 했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면 그 또한 쿠팡 사태를 두고 미국을 차별하고 중국 기업들의 특정 중국 기업들에 유리하게 한다, 이런 말이 같은 맥락입니다. 말귀 못 알아들었습니까? 그런 분 이야기를 몇 분이 합니까? 그렇죠. 위성락 안보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쿠팡 이 관세 협상의 폭풍이 핵잠 사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요. 우려된다고. 관세 협상이 잘못되면 그런 안보 협상에까지도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미국에서 누가 한국 정부가 반미 친중이다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누구라고? 다시 돌려보십시오. 총리님, 그럼 다시 들어가서 이 핵잠 사업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지난 정부까지 윤석열 정부까지 보수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잡은 이 사업, 우리의 수건 사업, 이거 지금 자초될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합니까? 자초가 됩니까? 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좌초라는 표현을 쓰기는 위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위성락 안보실장도 얘기한 겁니다. 제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아니, 질문이 좌초와 위기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무엇이 좌초고 무엇이 위기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가 북한의 핵 수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맞습니까? 지난해 말 북한이 공개한 신형 핵잠은 보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위협은 지금 말씀하신 핵 잠수함뿐만 아니라 북핵 전체가 이미 위협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그것만 별도로 위협을 계량하는 것이 불필요할 정도로 저희는 북핵 전체를 매우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구렁이처럼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무기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 눈구렁이라는 표현은 취소해 주십시오. 좀 제 질문에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똑바로 답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답을 하는데 그런 인신모독적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그것을 취소하신 다음에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취소하면은 똑바로 답하시겠습니까? 취소하십시오. 똑바로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답할 거 하고 있습니다. 취소하십시오. 정확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취소하십시오. 취소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취소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질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방해한 바 없습니다.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시끄러워요. 취소하지 않으시면 그냥 취소하시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자, 주변국들과 비교하면 이 북한의 핵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 러시아보다는 작지만 중국의 최신의 핵잠 진급보다 큽니다. 진급은 수중 배수량이 8,000톤, 북한 핵잠은 8,700톤입니다. 상당히 크죠? 무장을 어느 정도 갖췄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는 게 뭡니까? 네, 그거 아시는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시면 답하겠습니다. 위협이 다가오면 그 위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대응할 수는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리가. 어차피 말씀하신 북의 핵 잠수함에 대해서 우리는 핵 무기를 쓰는 잠수함을 우리가 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개발하려는 잠수함은 핵을 연료로 하는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재래식을 핵 연료를 쓰는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북의 핵 잠수함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위협이 있는가와는 별도로 우리는 우리 나름의 전략적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협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디테일을 알려주시면 좋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그것에서 일반적인 핵 잠수함 대 핵 잠수함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시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왜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지도 모르시는 답변이에요. 예? 총리님, 북한의 이 괴물 핵 잠수함 언제쯤 진수할 것 같습니까?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총리님은 국정 운영을 총괄하시는 컨트롤 타워 아니십니까? 이 정도는 알고 의원님께서는 계셔야죠.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 올해 당장 진수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코앞에 와 있습니다. 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국방부 장관은 어디 갔습니까? 생색내는 사업에만 쫓아다닙니까? 여기 나와서 국정 현안 질의에 답하지 않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는 총리님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시던 질의와 맞지 않는 맥락의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사실과 다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올해부터 이놈이 태평양상에 숨어서 우리 뒤를 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걸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현재 대잠 능력으로 이 녀석을 24시간 추적하고 잡아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장관 또는 국방차관을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국방부 장관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 누구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적절한 질문을 하십시오. 제가 어려운 걸 질문 드린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속도만 비교해 보면 됩니다. 러시아의 OK 650 핵 추진 체계를 들여왔습니다. 이거 기준이라면은 속도가 자망 속도가 26노트 수준입니다. 우리 재래식 잠수함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핵 추진 재래식 잠수함을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 대비 수단의 하나로 제가 추진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모르고 계시니까. 알려주실 것은 알려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재래식 묻고 싶은 잠수함의 것이 무엇인지 자망 속도는 정확하게 20 잡아서 노트 질문 수준입니다.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노트로 26노트를 잡을 수 있습니까? 경차 타고 슈퍼카를 추격하라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핵잠은 핵잠으로만 잡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등의 이유로 핵 추진 잠수함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까지도 못했던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했다고 평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기회를. 자, 북한의 핵잠이 기회를 놓치고 있는 바 없습니다. 태평양 상으로 나가고 우리가 추적을 못하고 놓쳤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막아낼 겁니까? 우리의 킬체인과 KAMD로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로 딱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것으로 대응할 수 이런 것도 있느냐라는 모르시죠? 단선적 지금 질문을 뭐 하시는 답하기는 겁니까, 어렵습니다. 총리님? 지금 정청래 대표님이랑 한판 붙으실 생각만 하시느라 국정 운영 아예 생각 못 하십니까? 의원님, 신경 쓰실 여유가 없으십니까? 질문다운 질문을 하십시오. 제가 질문다운 질문을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질문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킬체인으로 어떻게 선제 타격을 하고 모든 탐지 사산이 북쪽을 보고 있는데 남해 방향에서 뒤에서 미사일을 쏘면 뭘로 막아낼 겁니까? 우리 핵 추진 잠수함 지금 착수하면 언제쯤 완성됩니까? 그것은 핵 추진 잠수함 자체 계획 추진 계획 자체가 미국과의 협의라는 것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답을 못 하십니까? 이렇게 빙빙 돌려서 하셔야 될 얘기입니까? 제가 답하고 있는 것을 들으시면서도 답을 못한다고 하시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게 어렵게 답하실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의가 연동되어서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빠른 언제 할 수 시간에 있습니까? 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특정한 시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착수해도 10년 정도 걸립니다. 2036년에나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 그러면은 보수 정부에서 그 추진했다면 공백 기간 동안에 이미 북한의 끝났을 핵잠을 수도 어떻게 있겠죠. 잡을 겁니까? 지금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 안보가 당장 올해부터 수중 핵 위협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핵잠 건조를 1년이라도 단축하고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빈자리를 모든 걸 총동원해서 막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 뭐 하고 있습니까?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요? 아무 핵 추진 대책도 없이? 잠수함 그럼 북한 핵잠 뭘로 잡을 겁니까? 말씀드린다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행정은 더 가관이죠. 국방비 1조 3천억을 떼먹습니까? 그것 때문에 현무미사일, KF-21, 우리 전략자산들 대금 결제까지 멈췄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현장 국기강을 말해볼까요? 이런 건 좀 아시겠죠? 최전방 경계병들에게 3단봉을 들라고요? 총 대신에? 지금이 석기 시대입니까? 몽둥이를 둘라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평화로운 나라입니까?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북한 목함질의 도발 사건, 우리의 소중한 국군 장병들이 다치고 희생됐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나 남파 간첩들에게 그것을 표적 삼아도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포함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무장한 적군 앞에 우리 국군 청년 장병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던진 지시, 이 발상 도대체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무방비 상태로 내던진 경우는 없습니다. 3단봉 둘라면서요. 그게 발상이 나올 수 있는 발상이에요, 지금? 두둔할 걸 두둔해야지. 세계 군사력 5위 국가입니다. 팩트라 확인하세요. 말이 돼야 통해야 얘기를 하지. 이게 참.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엄중 책임 물어야 될 겁니다.
지금 북한군은 더 이상 과거의 후진 공산군이 아니에요. ICBM을 넘어서 핵잠까지 건조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 파병으로 최신 현대전 경험까지 축적하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를 제1적대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특수분대의 훈련장에는 청와대 모형이 상시 구축돼 있어요. 남친 전쟁 연습은 이들의 일과입니다. 일과. 반면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한미연합훈련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축소 없다더니 실상을 알아보니까 기동훈련을 연중으로 분산 실시한다고요? 이게 축소 아니면 뭡니까? 통일부 장관이 남북 대화에 걸림돌이니까 축소하자고 하니 국방부가 무릎 꿇은 겁니까? 김정은의 심기보자 하자는 그런 말에? 북의 적대적이고 전투적인 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력의 강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특히 민주당 계열 정부에서 더 많이 진행되어 왔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예산 면에만 놓고 보더라도 획기적으로 그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이미 인정한 바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핵추진 잠수함도 그것의 일환이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저러한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 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 감각을 가지고 지난 정부와 비교하시거나 또는 그런 국방력을 파괴한 그런 지난 군 기강을 파괴한 개헌과 지난 정부의 소행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보신다면 이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군 기강 면에서나 무기 면에서나 예산 면에서나 또 평화를 보장하고 있는 면에서나 훨씬 종합적인 안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일정하게 적어도 인정하고 질문 주시는 것이 적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궤변입니다. 예, 전자권 전환, 3단봉 들라, 한미연합훈련 축소, DMZ 가지고 DMZ 관리 가지고 유엔사하고 실랑이 벌이고 이게 다 군을 강화하는 것입니까? 국방비 1조 3천억 떼먹고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일이고 그것이 언제일지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자권 전환을 한미 양국의 합의하에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왜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과 배치되는 일입니까?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모든 게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이재명 정부의 보십니까?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모든 걸 A부터 Z까지 총체적으로 엉망이에요. 제가 아까 능구렁이라는 제 개인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넘어갔는데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아무것도 없다. 김정은 심기보호만 지금 한다.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군을.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총리님 붙잡고 야단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본은 지키고 질문하십시오.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바탕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바탕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착오적인 기본은 지키십시오. 이념에 어따 대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안보를 망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디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김정은 심기보호만 한다고 어디서 그렇게 얘기할 수 이재명 있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사과하십시오.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총리가 대해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군 지금 뭐 전체에 하는 대해서 거예요? 사과하십시오. 앞으로 그런 식의 질의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합당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장갑차를 만들고 안성용서 어떤 질의를 해봐요.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10조에 근거해서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군은 국가방위를 위해 통수권자로부터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력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위계질서와 규율이 요구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위기 시 군인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존재 자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군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최소 3년 이하의 징역으로부터 사형까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알고 계시죠? 헌법이 국가의 최대 명령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질문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에 상응하는 위협이 발생해서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되면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무총리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적의 침투나 이런 경우에 지난 12.3 개헌 같은 경우는 전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군을 동원하거나 또는 거기에 가담하는 경우는 굉장히 정신 나간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질문을 그것을 정정해 질문하실 주십시오. 가능성이 네. 높아서 예. 통합 방위 사태가 발령되면 국가 중요 시설마다 그 시설을 방어하도록 사전에 지정된 부대가 출동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헌법이 군이 지켜야 할 국가의 최대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서 답하겠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출동부대의 사령관급 이상 지휘관은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 출동한 대부분의 군인들은 비상계엄의 발령 이유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명령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때 국회에 출동했던 병력도 평시 불순 문자에 의한 테러 발생 등에 대비해서 늘 훈련하고 출동 준비를 했던 대로 국가 중요 시설을 확보하는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보는 파괴나 방해로부터 이를 방어하고 탈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전술적 과업입니다. 그날도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힘이 없어서 시민들께 저항하지 않고 몸싸움을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지 않았습니다. 단지 명령에 따라 출동했을 뿐입니다. 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령에 따라 출동했지만 그때 평장병들조차도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 현장에서의 상황에 대한 상식적 판단에 기초해서 사실상 군이 그 계엄에 복무하려는 사령관들이 내렸던 그런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임한 매우 장한 행동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단급 이하 제대는 법무참모가 없어서 당시 상황이 위법적인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유도 모르고 명령을 받고 출동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중징계를 받은 인원이 대령급 이상 21명, 보직대기 인원이 52명입니다. 여전히 많은 장병들이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명령받은 군인들의 싸우려는 의지를 꺾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겁니까, 총리님? 그런 질문을 하시기 전에 제가 국방위에서 지금까지 쭉 보아온 의원님께서 한 번이라도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진지하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군 문제에 대해서 저런 내용을 모르고 응했다, 그것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은 대단히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자, 저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발언했고요. 내란이라는 것은 아직 사법적 판단하에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국관되게 없으니 계엄을 다음 질문 들어주십시오. 지지하는 언행을 하신 걸로 자, 알고 본 있습니다. 의원은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출동 명령을 내렸던 고위 장성급 지휘관을 대변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관의 명령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따랐던 순수한 군인들한테 책임을 묻는 게 적절치 않다는 관점입니다. 네, 완벽하게 순수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계하거나 또는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명령이 하달되면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출동했던 군인들한테 국민에게 총을 겨눴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TF와 수사와 조사를 해서 군이 지금 싸우는 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더 이상 자신의 군복을 자랑스럽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로서 책임감 못 느끼십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서 일관되게 문제 제기를 안 하신 데 대한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자, 25년 말 기준으로 급식, 피복비, 전투 예비 탄약, 무기 획득비 등 국방비 1조 3천억 원이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5년도 기준 국가예산 673조, 경제력 순위 14위, 군사력 5위인 대한민국이 국방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합니까, 총리?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죠?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12조 1천억 원 현금을 살포하고요. 미래 세대에게 빚을 전가하는 적자국채 21조를 발행했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국고 부족을 알았어요. 그래서 5조 원을 차입하면서 여기에 국방비 1조 3천억 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고의입니까 실수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국방비 미지급 문제는 전혀 연동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연동되는 것입니다. 확인한 1월 9일 바로는. 날 다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래. 만약에 여러 이게 문제에 대한 고의면 재정적 기술적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주시면 그것을 이게 개선하겠습니다. 고의면 국방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일 것이고 실수라면은 국가안보를 소홀히 하는 이 정부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국가안보를 소홀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자주 국방 실현을 앞당기겠다. 국방을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국가안보는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 예산의 편성의 집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국방 예산 집행하지 않고 무책임한 재정 운영한 거에 대해서 총리로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개선했습니다. 국방부가 아니고 총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차관님 나오십시오. 네, 차관님. 여러 가지로 군이 어수선하죠. 이때 대비태세를 잘 갖추도록 하는 것이 국방부와 합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연초에 21사에서 위병서 경계장관의 총 대신 3단방 휴대를 검토한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와 관련해서 안규백 장관이 지난 1월 7일 법사위에 출석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시듯이 21사단이 합참 지시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은 경계작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위협 기반해서 총기와 탄약을 휴대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일부 부대가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개선해가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마 일부 부대가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부대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저한테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답변하시는 건데 제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 따르면 21사단이 상급부대 지침이 없이 검토한 게 아니고요. 지난 11월 28일 합참에서 평시 민통선 이남 지역에서의 경계작전간 총기 대신 3단봉이나 테이저건으로 대체 장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맞죠? 네. 자, 지침을 내리는 건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지침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충분한 수기와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작사에서는 그걸로 연말 회의 시에 군단장, 사단장한테 교육을 시켰더니 그 군단장이 1월 1일부 시행을 하자고 해서 이미 일부 부대는 시행하는데 뒤늦게 시행하려고 하던 21사단이 이게 언론에 보도돼서 철회한 겁니다. 알고 계시죠? 네. 군인에게 총은 생명과 같습니다. 총을 내려놓고 3단봉을 들게 하는 것은 이건 군인으로서의 본질적인 목적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접촉 지역이라든지 이 위협에 상응하는 총기와 탄약을 휴대한 상태에서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병원이라든지 도심 지역의 학교라든지 이런 어떤 상황의 변화에 맞는 부분은 일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합참에서 이미 이런 검토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돌아가셔서 합참이랑 국방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지침을 내렸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도록 군이 경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확고히 말씀드리는 것은 군은 어떤 상황에도 위협에 대해서 확고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향후에도 위협에 대해서 상응하는 경계작전 태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말씀을 확고하게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지난 제주 4.3 사건 관련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시간순으로 제가 한번 PPT를 보십시오. 48년 4월 3일 제주도의 남로당 주도의 무장봉기가 발생했고 5월 6일 박 대령이 여기
연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6월 18일 부임 43일 만에 남로 단계 부하에서 암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로 을지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정작 제주도 양민학 대량 학살은 박 대령 암살로부터 5개월 뒤인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과 다른 게 있습니까? 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건 사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 10월 보훈부가 자녀가 없던 박진경 대령 양손자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걸 일부 양민학살의 책임자라고 이의제기한 시민단체가 있고 대통령이 취소 검토 한마디에 보훈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 무공훈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양손자가 신청했겠다라는 절차상 하자로 등록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내용적 문제 제기와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들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사실에서 양민학살은 박진경 대령의 사후에 발생했고 무공훈장을 받아서 국가유공자가 되는데 자손이 없이 순직했다는 것으로 양손자가 이걸 신청했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손 없이 싸우다 죽은 군인들은 국가가 버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적 문제 제기와 절차적 하자 두 가지가 다 있어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 있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 저도 4.3 사건의 무고한 희생자 유가족들께는 애도를 표하지만 고 박진경 대령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